네, 역시 오늘도 이제 10강 동명사 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보실 내용은 앞쪽에서 우리 투부정사 보셨죠, 그죠? 네, 특별히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그죠? 어떤 컬로케이션들을 확인하셨다면 이번에 이 10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동명사라는 거를 생각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동명사는 일단은 명사의 구조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동명사는 뭐다? 명사의 구조다라는 거. 형용사는 없어요. 동명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요 말인데 우리가 동사라는 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동사라는 거가 이렇게 있는데 문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죠? 어떤 거? 기본적으로 형식이라는 거의 기본 개념은 반드시 이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면 동명사라는 아이는 궁극적으로 왜 쓰는지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동명사는 뭐냐면 동사라고 하는 요 구조에 의도적으로 ing라는 i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죠? 동사에다 ing를 붙이게 되면 이 형태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동명사도 동사라고 얘기하시는 그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문상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문상에서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 동명사라고 하는 이 i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반드시 이 동사 뒤에 ing라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명사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할 때 우리는 동명사라고 해.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셔야 되는 건 동사는 원래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동사라는 거 뒤에 문장 구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형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1형식은 어떻게 생겼죠? 주어랑 1형식 완전 자동사 구조로 연결됐을 때 문장이 그죠? 끝나는 것. 자, 2형식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그죠? 주어가 있고 2형식 불완전 자동사인데 뒤쪽에 주격 보호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했었죠, 그죠? 명사, 형용사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3형식이라고 하는 건 어땠어요, 여러분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목적어라고 하는 명사 구조가 등장했고 자, 4형식은 어땠죠, 여러분들? 주어가 있고 4형식 동사는 반드시 간접 목적어, 그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형태가 꼭 등장했었고 5형식의 문장 구조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그죠? 주어가 있고 5형식의 동사 구조가 있으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동명사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ing를 붙여놓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방금 배웠네요. 그죠? 그러면 동명사의 핵심은 여러분들 뭐냐면 자동사라면 동명사라는 i는 그죠? 동사에 ing 달려있는 형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형식이라면 그죠? 동사에 ing를 달려고 뭐까지? 주격 보호까지를 하나로 읽으셔야 돼요. 목적어라면 목적어까지 읽고 4형식이라면 IO, DO까지 읽고 5형식이라면 목적격 보호까지를 읽어내야 우리는 얘를 동명사 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명사가 붙어져 있는 i를 그냥 그죠? 동사에다 ing만 붙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명사의 핵심은 반드시 동사 뒤에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학습하셔서 그 덩어리가 명사의 기능을 담당하면 우리는 얘를 동명사라 부르는 거야. 그죠? 그럼 덩어리가 명사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일단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자리? 그죠? 보호 자리. 즉 보호라고 하는 건 주격 보호도 있고 목적격 보호도 있겠죠. 그죠? 이게 일단은 동명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영어 또는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뭐를 구분하는 거냐면
진행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죠? 동사 구조가 있죠. 그게 누구였죠, 여러분들? be 플러스 ing라고 하는 요 구조가 있었고, 특별히 이 형식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보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역할도 be 플러스 이렇게 ing라는 형태가 있을 거야. 일단은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be 플러스 ing, be 플러스 ing. 그러면 어떤 i는 진행형이고 어떤 ing는 보호인지는 주어한테 물어보면 돼요. 즉 주어라는 이 주어가 그죠?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my purpose, 나의 목적은, 그 다음에 is finishing, 그 다음에 my work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일단은 구문으로 따지면 be 플러스 ing라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죠? 그럼 얘는 진행형의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구문상으로는 보호라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이 i는 기본적으로 진행형의 동사라는 i로는 못 쓰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finish라고 하는 i의 그죠? 진행형을 떼버리면 이 i는 동사죠. 그리고 얘가 주어죠. 절대로 주어랑 지금 동사 간의 호환성이 안 일어나요. 여기서 호환이라는 건 논리상의 연결 구조야. purpose는 finish라고 하는 아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살아서 숨쉬는 아이가 아니잖아. 뭔가를 finish하는 아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이럴 때는 뭐야? 보호입니다. 그래서 my purpose is finishing the work. 그죠? 뭐 하는 거야? 내 목적은 일을 끝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일단은 계략에 대한 동명사라는 아이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잘 배우시고 하나를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가 아닌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분사라는 게 있죠. 이름하여 현재 분사. 그래서 그것들을 이 한 시간 배우실 거야.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동명사라는 걸 잘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필기하시고 여러분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동명사의 용법, 그죠? 주어, 보어, 목적어, 또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동명사 파트는. 자, 일단 첫 번째, 자, collecting stamps isn't very interesting. collecting of stamps isn't very interesting. 이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 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is죠. 그러면 주어는 collecting만 있는 게 아니라 stamps까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를 꼭 기억하시냐면 여러분들, 자, 동명사의 주어는 그죠? 일단 첫 번째 무슨 표현? 단수 취급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비동사가 그죠? is 또는 are 이라는 아이가 있다면 자, 무슨 취급하라? 단수 취급하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collecting이라는 아이가 두 번째처럼 of stamps라는 아이로 적혀져 있으면 저 아이는 그죠? 명사 형태가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구조가 아니라 동명사 구조야. 동명사는 반드시 문장의 형식을 따르셔야 돼.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를 써내셔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collecting은 못 적죠. 그럼 저 아이는 그죠? 굳이 명사 형태로 간다면 우표에 관한 수집은 우표 수집은 그죠? collection stamps collection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셔야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자, selling insurance는 is a very boring job 하고 들어오죠. To sell my old car wasn't very hard 하고 들어오고,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자, 똑같이 주어 자리에 동명사도 나올 수 있고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동명사라는 아이는 그저 일반적, 그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보험을 팔아오는 것은 그죠? 매우 따분한 job이다 라는 얘기고, To sell my old car 이거는 보통 일시적,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지향적, 아직 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죠? 1, 2강 통해서 배우셨죠, 그죠?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목적어는 이미 동사 파트에서 배우셨습니다. 그죠? 목적어를 먼저 하고 보호를 할게요. 자, 우리가 동사 파트에서 배우신 게 뭐냐면, 자, 특정한 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때 투부정사를 취하느냐, 동명사를 취하느냐라는 거였죠. 시험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동사 파트를 다시 가셔서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ollecting stamps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라는 것.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에도 목적어도 동명사 구를 쓰이죠. 여기서 말하는 동명사 구는 반드시 목적어 또는 목적격 보호까지 있으면 또는 사형식이면, 그죠? 그 문장의 형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조금 내리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단은 I'm fond of collecting stamps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역시 나는 선호한다, 기호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쓸 때 나는 우표 수집을 그죠? 좋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가 반드시 여러분들 해결이 되셔서 전치사는 뒤쪽에 동명사 구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to 부정사라는 아이는 그죠?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그죠? 어떤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막 뭐뭐 하려고 한다. be about to do 있었고,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have, 그 다음에 그죠? have alternative about about이 아니고, 그죠? have alternative but이죠, 그죠? 네. 마저 지우고 씁시다. 자, but, to 부정사, 그죠?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no better than, 그죠? 뒤쪽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 to do, 뭐뭐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확인해줬고, 자, 그 다음에 명사화가 된 구조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understanding English, 그 다음에 the understanding of English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반드시 그죠? of라는 아이가 연결이 된 형태에서 앞쪽에 더 같은 게 들어오셔야 돼요. 자, 더가 들어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죠? 분조건 뒤쪽에 명사가 왔다는 얘기야. 한정사라고 하는 아이는 정관사라는 아이는 무조건 뒤쪽에 명사가 왔다는 얘기야. 어차피는 수식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understanding은 명사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중학교 과정은 여기까지를 이해하는 거가 목적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 그저 시험 영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는 편입에서 공무원에서 예를 물어보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네, 여기 잠깐만 제가 설명을 잠깐 하고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 타겟이 지금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여러분들 요걸로 들어온 거야. 시험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 거가, 자, to가 붙어져 있는 이 to가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라는 아이가 와서, 그죠? 뭐로? to 부정사로 쓰이는 아이의 to인지 아니면 이 to를 전치사라고 해서 이 뒤쪽에, 그죠? 동명사가 오든지 아니면 명사 형태가 오든지 아니면 대명사가 오든지, 그죠? 아니면 that을 제외한 명사절이 오든지 이것을 그저 확인하는 건지에 대한 이 비교값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즉 얘와 얘를 그저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로 쓸 건지 아니면 전치사로 쓸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자, 수치로 한번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자, 전체 이런 아이가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to 부정사로 쓰는 아이는 9개, 얘는 1개예요.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아이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얘를 피 터지게 외우는 게 낫겠어요? 얘를 외우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얘를 외우는 게 낫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자, 일부 학원에서 또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죠? 교과서를 다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야. 학원이 여러분들 그죠? 점수를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또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교과서 다 외워라, 내가 교재 줄 테니까 그냥 니들이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건 학원의 입장에서도 이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요, 수험생은 어떻고요? 그거 1년 내내 4차례, 그죠? 1년 내내 교과서만 외우다가 영어 공부가 끝나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교과서만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역, 지금 경남 통영에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죠? 교과서가 5종이에요, 중학교는.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도 교과서가 4개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A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 친구는 A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내용만 외웠다고 칩시다. 근데 그 외운 거가 이해가 없이 외웠으니까 머릿속에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그럼 당연히 뭐가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교과서를 외운다라는 것 발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영어를 하시고 어휘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서 또 좋은 학원을 만나셔야 돼요.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고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는 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여러분이 다니셔야 될 학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피 터지게 외우지 마시고요. 내용 정리를 여러분이 꼭 하시고 제대로 된 내신은 여러분들 뭐냐면 교과서를 봤을 때 그죠? 이 문제는 나올 것 같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된다라는 것까지 들면 여러분은 그 내신에서 교과서 외우지 않더라도 무조건 1등급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현재 지금 저희 학원이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그죠? 교과서를 외우려고 네. 학원을 기웃대지도 마시고요. 네. 영어 실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어 실력이 안 돼 있으면 올리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시험 문제 다시 돌아오면 자, 이 to라는 아이가 동사 원형이 있고 to라는 아이가 전치사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걸 구분하는 건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 밑에 거를 외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먼저 나타난 문장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문장입니다. 벌써 많이 보셨죠?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문장은 요거예요. 보세요. be used to ing 또는 명사 돼 있죠. 이럴 때 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ing까지 들어왔을 때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익숙하다. 익숙하다. 자, 얘와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그저 비교가 되고 있는 시험 문제는 뭐냐면 be used to 동사 원형이야. 즉 이때 to는 전치사의 to고요. 이때 to는 동사 원형을 이끌어 당기는 to 부정사예요. 자, 혹시 이것 뜻 뭐라고 알고 있어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시겠죠? 자,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to와 이 to 뒤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동사 원형인지 동명사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얘의 솔루션은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에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어가 그죠? 익숙하다라는 그죠? 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아이는 보통 생물체입니다. 생물체라는 건 사람과 그죠? 또 동물과 네. 뭔가 그죠? 익숙하다라는 거에 주체로서 쓰일 수 있는 주어는 100% be 그죠? be used to ing고요. 일반적으로 주어가 그죠? 이게 들어오는 거가 be used 이거는 좀 쓰 발음이 납니다. used to 네, ing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그냥 일반적인 사물 주어가 등장하면 거의 10중 8구 be used to 동사 원형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외우시는 거고 판단의 근거는 be used to는 같고 뒤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오는지 동명사 들어오는지가 시험 문제 판단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주어에게 있다는 것.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 여기 등장하는 요 내용 있었죠? 그죠? 네, 당연히 우리 조동사 형태가 하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죠? 얘는 use입니다. 그죠? use to 이렇게 네. 여기 뒤에 동사 원형 들어오는 것. 이거는 나름 규칙적인 습관, 그죠? 규칙적인 습관을 얘기해서 뜻은 뭐뭐 하곤 했다, 그죠?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이거랑 조동사 파트에서 그죠? 비슷한 미닝은 그죠? 우도 동사 원형. 얘는 나름 불규칙적인 그죠? 습관을 얘기하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 네.
각각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잔뜩 나옵니다. 보세요. 자, 지금부터 내용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to가 뒤쪽에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구조를 이끄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죠. look forward to give ing 또는 비동사라면 be looking forward to 역시 ing 이럴 때 뜻은 역시 학수고대하다 뭔가를 기다리다라는 얘기인데 역시 시험문제 타겟은 ing가 to 뒤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with a view to ing 그죠? 뭐뭐할 목적으로 what to say to ing 때 다 to the ing예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걸 보시면 그죠? 5번부터 제가 7번까지 한번 끊어서 볼까요? 네. 자, object to ing도 역시 그죠? 명사 형태를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반대하다. 자, come close, come near to ing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다. devote, dedicate, commit, 목적어 to ing 그죠? 헌신하다, 바치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요 아이들이 시험 영어에서 일단은 다 뭐로 바뀌면 오답이야? to help, to be, to go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오답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뜻은 두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들. 네. 지금 뭐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법은 해석이 목적이 아니라 구문 파악이 목적입니다. contribute는 어디 공헌하다 또는 기여하다. 정말 독해에서 많이 나오죠. He contribute to promote 아니라 promoting,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거가 시험 문제. lead to, 그죠? 역시 동사 원형 아니라 lead to 나오면 명사 형태가 오셔야 됩니다. led to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에 succeed 들어오면 오답.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1번부터 9번까지의 그 특별한 요 동사들, 아니,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툰지, 그죠? 투부정사 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기억하라는 거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편입하고 제외 국문은 이 시험 문제가 너무나 자주 나와요. 네, 기출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명사의 활용적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그 개념이 같이 합니다. 즉, 동명사도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그죠? 그 행위자의 주체인 주어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을 건데 동사에서 ing가 붙었기 때문에 그죠? 동사가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동사를 그죠?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주체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문을 보면 자, would you mind 그죠? opening the window 하고 물어보죠. 이때 여러분들 오프닝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mind의 목적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뭘 쓸 수 있냐면 요 자리에다가 문을 여는 주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은 would you mind 하고 물어봤으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죠? 꺼리느냐? 내가 문 여는 거, 쟤가 문 여는 거, 우리 엄마가 문 여는 거. 아우, 쟤는 너무 보기 싫어. 근데 그죠? 뭐 저 X가 그죠? 저 X가 문 여는 거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자, 뭐로 단다? ing 앞에 소유격으로 다시면 돼요. 아시겠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개였죠. 복습.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달았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달았고 앞에 형용사가 그죠? 성상용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라면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다루면 됐죠. 하지만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반드시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그죠? 내가 문 여는 거 꺼리세요? He insisted on paying the money. 그죠?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주장했어요. 그죠?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어요. He insisted on Tom's paying the money. 그죠? 저 새끼, 그죠? 맨날 밥 먹고 돈 안 내고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뭐라 주장했어? 야, 이번에 탐이네. 이 말이야. He insisted on Tom's paying the money.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무생물이나 부정대명사의 경우는 목적격을 쓴다라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We were glad of examinations being over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뭘 쓴 거냐면 자, gladden of 그 다음에 being over 하고 시험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에 그저 기뻤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being over 이라고 들어와 있고 뭐가 끝났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생물은 그냥 이렇게 목적어를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소유격으로 만들어서 the examines being over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I can't imagine anyone else marrying her 라고 되어 있죠. 역시 marry her 그녀랑 결혼하는 주체가 일반적으로 그저 부정대명사죠. 일단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anyone's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절대로 요렇게는 못 들어옵니다. 힘 같은 거 있죠. 어차피 her는 여러분들 소유격과 목적격이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는데 힘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힘이 들어오는 게 맞겠어요? 그죠? his가 들어오는 게 맞겠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어차피 힘은 무생물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은 무조건 뭐로 쓰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로는 소유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잡아주면 돼요. 이거는 못 잡아요. 그죠? 네, it's 봅니다. 자, 동명사의 시제도 있습니다. 우리 투부정사의 시제는 어떻게 표현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투부정사의 시제는 똑같이 to 뒤에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됐기 때문에, 그죠? 동사 원형에 해당되는 have 플러스 pp라는 i를 이렇게 적었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단계 뒤쪽으로 밀어놨잖아. 자, 동명사도 똑같아요. 보세요. He's proud of being rich. 그죠? 이때 being이 필요한 이유는 of라는 i는 전자 뒤에는 형용사 형태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동명사 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사 형태로. 근데 동사가 없죠. 왜? rich는 형용사니까. 비동사는 동사가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rich 이렇게 들어온 거야. 완료보자. He's proud of having been rich. 그죠? 기준 동사는 is예요. 지금 얘는 뭐 하는 거야?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언제적 얘기를? 과거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지금 사건의 발달이. 어떻게? 과거구나. 과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He is proud of 여기다가 wasing 있단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비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은 be니까 being rich라고 했더니 구분이 안 되죠. 분명히 나는 과거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비동사에 뭐가 들어온 거야? have 플러스 pp라는 형태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rich라는 i에다가 여기다가 동사니까 여기다 뭐 갖다 붙인 거야 여러분들? ing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having been rich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나요? 다시 지금 쓰려고 하는 원인은 그죠? 얘 때문에 그래요. 얘 of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뭘 못한다고요? 형용사인 rich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얘는 형용사야. 전사 뒤에는 형용사가 못 들어와.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명사가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richness가 아니고 그죠? being이라는 i를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요. 왜? being rich를 동명사 구로 만들 거니까.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죠? 내가 예전에 부자였던 걸 지금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고요? 동사 원형 형태에다가 ing가 달리니까 그죠? have pp 우리 투부정사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집어넣어서 동명사를 다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완료 그죠? 동명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 don't regret telling her story. 그죠? 나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말한 것을 후회를 한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I regret having been idle in my years 라도 있죠. 나는 having been 충분히 쓸 수는 있고요. 근데 뭐 가까운 시대가 되든 먼 과거가 되든 그죠? 그 의미상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명사에도 태가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자, 투부정사에도 있었죠, 여러분들. 투부정사에서는 그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해당되는 i가 3형식부터 5형식의 타동사였다면 to, be, pp라는 형태로 냈었고 기억나죠? to 다음에 완료 형태의 동명사인 pp가 오면 투부정사도 to, have, been,
pp라는 형태로 집어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동명사입니다. 그죠? 1형식부터 역시 3형식부터 5형식에 해당되는 ing 구조가 있었다면, 그죠?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요거의 수동태는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일단 pp를 먼저 쓰면 돼요. pp를 이렇게. 그리고 ing를 붙여야 되니까 동사가 없죠? 그럼 뭐가 더 붙이면 돼? 이렇게. being pp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having pp 이렇게 연결했던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완료 그죠? 동명사였으니까 역시 뭐 쓰면 돼요? 수동태가 있어야 되니까 역시 having been pp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왜? 얘가 수동태고 얘는 시제예요, 여러분들. have plus pp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I don't like treating someone with flattery. 나는 뭘 가지고 아첨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저 다루는 걸 싫어해, 대하는 걸 싫어해. 뒤에 목적어가 버티고 있죠, someone이라고. 그래서 얘는 treating이 된 거고. I don't like being treated like children. 그죠? like a child. 그러면 뒤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100% 그죠? 다루어지고 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like 뒤에 동명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being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거 보시면 능동태로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것도 시험 문제 곧잘 나거든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want, need, deserve, 그죠? 마땅하다. 그리고 be worth,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요 아이는 뒤쪽에 이렇게 ing라는 구조 자체만 써요. 아무리 여기가 3형식부터 5형식이라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아요. 그럼 요게 궁극적으로는 to be pp라는 아이랑 매 한 가지 뜻이에요. to be pp는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want, need, deserve, be worth라고 하는 아이 뒤에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want는 뒤에 ing가 절대 안 와요. need도 ing가 안 오고요. deserve도 ing가 안 오는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3형식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에서 ing가 툭 하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수동태로 인지하겠다고요. 어디서? 네 가지 동사에서만. 그래서 보면 the garden wants, need watering 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죠? 얘는 to be watered, 그죠? 물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the book is worth reading, 그죠? 원래 reading a book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를만 기억하냐면 이런 동사, 어떤 동사, 특별히 want, need, deserve, be worth라는 아이디에 동명사의 구 형태가 그죠? 구가 오지 않고 동명사 지만 왔다면 얘는 수동태라고.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면 돼? 구가 어를 안 되겠죠? 그죠? 3형식인데 뒤에 목적어까지 달려있으면 그 아이는 to be pp로 바꾸시는 거가 시험 문제 타깃이 됩니다. 자, 동명사의 부정은 그죠? 동명사 앞에 not입니다. 투부정사랑 같습니다. I worried about Tom's not answering my letter가 되어 있죠? 역시 동명사의 부정은 어디에? ing 앞에 not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go ing 뭐뭐 하러 가다.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help를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저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제가 5형식 얘기할 때 help 했을 때. 자, help라고 하는 요 아이는 일단은 여러분들 쓸 수 있는 타겟이 뭐냐면 I, 그죠? help 이라고 들어와 있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바로 뒤에 to do something 이라는 구조를 써도 돼요. 두 번째는 I help 쓰시고 to가 없어진 형태에서 원형처럼 생겨있는 I를 써도 돼요. 그리고 5형식이라면 그죠? I help 그 다음에 him to do something 이라는 형태로 써도 되고 준사역 동사에서 그죠? 이렇게 써도 다 돼요. 이건 다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일단은 꼭 뭐는 기억하냐면 help라는 아이디에는 ing라는 형태의 그죠?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구가 오진 않아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절대로. 얘는 안 와요. 근데 help라는 아이가 그죠? avoid, 피하다라는 뜻으로 쓴다면 이 뜻은 ing를 연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죠? 가만히 봤을 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문법학자들이 여기다가는 이렇게만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cannot 또는 couldn't 이런 거를 붙여야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더라. 그죠? 그래서 직역하면 피할 수 없다야.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야. can help ing는. 그래서 I cannot help admiring his courage. 그죠? 난 그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요 뜻이고요. 그 다음 우리 밑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그죠? have no alternative but 그죠? to 부정사. 이거는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이런 것들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뜻으로 There is no ing,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is no use 또는 good ing, 뭐뭐 해도 소용없다. 얘는 여러분들 구문에 대한 용어를 차근차근 암기하세요. Of one's own ing, 그죠? 직접 뭐뭐 한 Not or never without ing,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하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두말 랄라일 필요 없다. Make a point of ing, 반드시 뭐뭐 하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in ing는 보통 뭐뭐 할 때야. 독해할 때 굉장히 자주 쓰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by ing, on ing 다 배웠죠, 그죠? 네,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다 암기였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네, 이해와 암기를 같이 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BG in ing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 쓰는 거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구가 온다라는 건. 자, 이때 이는요, 여러분들 생략이 되어서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그러니까 BG라는 아이디에 그죠? ing가 왔다라는 거가 지금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 ing는 부사도 아니죠. 이미 주어가 있고 완벽한 문장이 끝났는데 왜는 ing예요, 그죠? 근데 뭐가 있었다? 그죠? 여기는 사실은 전치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외워달라고요. 아시겠죠? 자, 반드시 in이 생략된 형태에서 ing가 오고요. 명사가 붙으면 with가 들어옵니다.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럼 어떤 시험 문제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단 BG to do something을 오답으로 내겠죠. 왜?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ing. 두 번째는 BG with ing라는 형태가 들어와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with는 뒤쪽에 명사만 데리고 나오고요. 그죠? with는 뒤쪽에 명사가 나와요. 동명사가 안 나와. 이때는 이 아이를 지워서 in이 생략됐다라고 확인하는 거야. 그죠? 요 두 문제가 대표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따로 필기 시간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죠? 동명사의 장점이 그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spend, waste, 목적어 in ing. 그죠? 뭐뭐 하는데 뭐를 쓰다. 보통 목적어는 시간, 돈 또는 노력 이런 겁니다. She spends lots of money buying clothes. 그죠? 역시 to buy 아니고, 네. 그리고 이때 전치사는 on입니다. on 쓰시고 명사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have difficulty, trouble, hard time in in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쓰고 싶으면 with 이렇게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고 연결하셔서 I had difficulty solving the problem. 이렇게 I had trouble, 그 다음에 in solving the problems. I've had a hard time solving the problem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역시 in이 생략된 거고요. 명사만 쓸 거면 with를 다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동명사 파트였고요. 동명사 파트 여러분 보시니까 그죠? 별거 할 거 없죠? 네. 암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 뭐하고 뭐? to 부정사의 to냐, 전치사의 to냐라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표현한다라는 것. 하지만 무생물 주어나 그죠? 부정 대명사는 그냥 목적격으로 표현한다라는 것. 그리고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가 나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끝에 거, 그죠? 세 가지 형태. 그죠? to 부정사가 아닌 ing라는 형태의 in이 생략되는 구조들. 네.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노트 정리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네.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네. 문법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노트 정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실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동명사 파트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은 여러분들 바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